이유도 모른 채 해라고 해서 했던 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절을 해라니까 한 거고요. 향을 피우라니까 피우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장례식은 결국은 고인 혹은 가족이 중심이 되는 장례였다기보다는 절차와 또 조문객분들을 위한 어떤 접객에 중심을 뒀던 장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당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유골함 가격이 몇백만 원까지 높아져 있고 풍어가 남아 있었는데 1, 2kg를 더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아 그냥 장례 업계고 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너무 반가워요. 이상가족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고마워요. 아니 너무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해요? 되게 반갑네. 네. 너무 반갑다. 아빠인 줄 알았어. 인생 너무 좋으신데. 그죠? 어떤 분이세요? 저희 대구 지역에서 저희의 장례 서비스를 전담해 주시는 파트너 분이십니다. 장례 지도사. 근데 이렇게 거의 헤어졌던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오죠? 네. 편하게 이렇게 가면 되죠. 네. 다르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눈사람 될 뻔했어요. 죄송해요. 장난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원스톱 장례 서비스 고이를 운영하고 있는 홍수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출근을 걸어서 하시나 봐요. 네. 사무실이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여서 걸어서 보통 갑니다. 눈 오는 날 좋아하세요? 아니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지금 이러니까요. 여기 카페는 저기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커피 한 잔씩 사서 가시나 봐요. 네, 주로 여기서 사 먹어요. 셀프군요. 네, 맞아요. 아마존고가 따로 없습니다. 무인 카페 중에 제일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신림동이 고향이세요? 아니요, 고향은 경남 고성에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여기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차. 대학교도 서울대. 네네. 그래서 반학고에 계속 계셨군요. 네, 맞아요. 여기가 제일 익숙한 동네여서 서울에서. 저희 사무실. 고이.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평소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잘 편집해볼게요. 새벽에 나오셔서. 진짜요? 5시에 나오셨는데 못 보던 옷인데요. 네, 오늘 사셨어요? 촬영한다 그래서 나름? 네, 나름 신경 썼습니다. 그러네, 너무 썼네. 오늘 드라이기 하셨죠? 네, 오늘 바람에 맡기지 않았다 오늘. 네, 대표님 자리세요?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거요. 네.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 출동을 했을 때 저희 고위의 장례 지도사인 걸 알리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찰입니다. 팀장님이 계신데 이렇게 딱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네요. 평소보다는 깨끗한 편이에요. 출근하시자마자 바쁘시네요. 바쁘다기보다는 네. 오늘 할 일 뭐 있지 체크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할 때 네. 장례라는 아이템을 잘 선택하지는 않던데 네네. 왜 장례 서비스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장례 서비스를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고향에서 장례 지도사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사실 대학생이 창업했을 때 교육 아이템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례 서비스에 왜 창업가가 없냐 하면 장례는 익숙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제 삶에서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꽤 익숙했었고 죽음이 꼭 슬퍼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잘 보내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직접적인 계기는 한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20살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충격이 꽤 컸었거든요. 근데 왜 힘들었냐라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회고를 해보니까 이유도 모른 채 해라고 해서 했던 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절을 해라니까 한 거고요. 향을 피우라니까 피우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한테는 할머니였지만 우리 아빠한테는 엄마였을 거고 또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였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할머니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아쉬웠던 게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이 내가 기억하던 할머니가 점점 흐려진다는 게 너무 싫고 자책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좀 더 온전히 기억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걸 실현을 못했던 거죠. 그 기초로서 장례식 때 서로 이해하고 있는 할머니 모습을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장례식은 결국은 고인 혹은 가족이 중심이 되는 장례였다기보다는 절차와 또 조문객분들을 위한 어떤 접객에 중심을 뒀던 장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젊으세요. 저는 네. 어머니 71년생 엄청 젊거든요. 근데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럴 때 엄마 아빠도 죽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엄마 아빠의 장례식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엄마는 아마 육개장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화꽃도 싫어할 것 같고 엄마가 또 꽃집을 하는데 네. 얼마나 예쁜 꽃을 많이 알겠어요. 그런 엄마의 삶을 잘 표현하는 장치나 내러티브들이 장례식장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의 친구들이 왔을 때 아 여기 우리 민정이 장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꿈꾸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1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은 뭔가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면 뭔가 장래의 화신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장래의 비전,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이었지 네. 내 삶을 다 바쳐서 이게 소명시까지 있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네. 아닌 건 아닌 거지. 네. 아닌 거죠. 그렇게 장례 서비스를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사학계에서 쓰는 일이 아니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험에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여러 가지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꼽으라면 대표가 도메인과 시장 고객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최대한 많이 해도 된다. 이게 대표자가 할 일이다 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사업계획서만 쓰면 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고 안 망하려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던 거고 21년 1월에 제가 딱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장례식장 혹은 상조회사에서 알바하면서 장례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눈으로 보고 직접 대화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 내가 팔아본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때까지 내가 파는 어떤 것보다 리턴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내인데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딱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평생 장례지도사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고이가 이제 사무실까지 이렇게 네. 갖춰졌지만 저는 그때 되게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자리 계신 분들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네 검증 한번 해보시면. 대표님 지금 장례 서비스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네. 이 장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데 이나님. 결국 정보 비대칭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장례는 특히 정보 비대칭이 심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한두 번밖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서비스고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직면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많은 조건을 고려해서 여러 업체 중에 최고의 어떤 옵션과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은지 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조회사는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500만 원을 내면 사실 하청업체한테 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주고요. 네. 하청업체는 또 장례지도사를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규직 장례지도사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를 현장에 내보내요. 거기서 또 이제 중개 비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500을 내지만 결국 받는 서비스의 가치는 한 200 될까 말까. 그러면 잠시만요. 인사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너무 반가워요. 이상가족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해요? 저희 같이 일하는 네, 얼굴 이때까지 그냥 전화 통화만 했는데 되게 반갑네. 너무 고맙다. 아빠인 줄 알았어. 인상 너무 좋으신데. 그죠?
어떤 분이세요? 저희 대구 지역에서 저희의 장례 서비스를 전담해 주시는 파트너 분이십니다. 장례 지도사. 근데 이렇게 거의 헤어졌던 사람처럼.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많이 좋아하고 네. 파트너님도 저희를 좋아해서 그런데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이게 아까 얘기하고 있던 장례 서비스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는 모든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고객이거든. 좀 와닿게 말을 하면 지금 이 장례식에서 유골함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파는 것보다 가족이 고인을 위해 잘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돈 버는 것보다. 저희가 지향하는 서비스를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시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괜히 물을 흐린다. 원래 이거 우리만 알던 건데 너희가 왜 이런 정보를 공개하냐. 이런 핀잔 어린 우려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마음은 똑같겠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애타게 찾는 분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귀인처럼 만나. 그래서 저분 역시 그 사회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의미로.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하냐? 괜히 내가 안 좋아지지 않냐? 외톨이들끼리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전화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얼굴을 뵌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처럼 진짜 가족 만난 느낌으로. 아니 아까 지도사분도 약간 눈물 들썩이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보여가지고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고의에 합류하게 되셨어요? 저도 할머니상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되게 부당한 부분들도 많았고 되게 불투명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례 지도사분이 정말 하루에 한 10분 이렇게 잠깐 들리시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놓여 있던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네. 3일 동안 30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뭐 이렇게 읊어주시고 이런 것만 조금씩 해주시고 입관하실 때만 잠깐 계시고 이랬었어서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스롱님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고 싶고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를 하면 되게 뜻깊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했을 때 안 좋았던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서로 공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선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짧게 대화를 해봤었는데 사실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게 부당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유골함 가격이 몇백만 원까지 높아져 있고 풍어가 남아있었는데 1, 2kg를 더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약간 그냥 장례 업계고 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런 게 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게요? 네. 얼굴이 안 나오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약간 입술 좀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장례 문화의 문제의식을 느낀 건 언제였어요? 사실 제가 고의에 들어와서 장례적인 걸 더 자세히 알고 진짜 상조랑 장례식장의 이런 구조 같은 것도 자세하게 안 건 들어와서긴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막 느꼈다 이거는 솔직히 명확하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거는 진짜 상조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곳이 정말 많구나 이런 거를 더 느껴가지고 저는 이 업무를 할 때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요. 다른 데에서 가치관이 안 맞아서 퇴사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해도 너무 잘한다. 너무 열심히 해준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맞는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냥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분들이 그냥 재밌어 보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맨날 항상 얘기해요. 항상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꾸 뒤에서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시는데 너무 창피하고요. 네네네. 고의를 운영하시면서 네.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힘들었던 점이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생각난 대로 편하게 말할게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됐고
그 충격을 소화하고 다시 움직이는 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선 출시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초기에 가장 처음 냈던 프로덕트가 사람들이 몇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정리해둔 로직에 따라서 적절한 상조 서비스와 장례식장과 장지를 추천해주고 그것에 따른 견적서를 제공해주는 프로덕트를 가장 먼저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전 스타트업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라는 레슨런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압축했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불편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바텀업으로 문제를 설정을 해서 잘 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런칭하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아이고. 그리고 돈을 주고 데려온 고객분들도 우리의 프로덕트를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덕트 버리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맞아요. 틀렸다는 거를 한 번 더 인정하는 게 저는 어려웠던 것 같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걸 잘 못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이렇게 하자. 플랜 B, 플랜 C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게 머리로 말하는 거랑 가슴으로 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각을 정리하려고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바다가 그냥 잿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잿빛이 아닌데 제 눈에 제 마음을 잿빛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와, 그래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 이런 게 책임이구나. 뭐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는 성공할 거라고 과하게 기대를 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나는 바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시도하는 일밖에 진짜 없구나. 왜냐면 실패해도 포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기 시작을 했고요. 과거에는 A/B 테스트 하나 하는데 한 2주 걸렸어요. 왜냐면 성공할 A/B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 기획을 빡빡하게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A/B 테스트 한 달에 몇백 개 합니다. 왜냐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실패로부터 지금까지 고이가 성장한 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기서 뭘 배우고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하는 방식 들린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장례 서비스 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한 명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시점이 딱 장례식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례식은 그 이야기가 다 고유하게 펼쳐지는 게 좋은 장례식이지 다 똑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되는 게 좋은 장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장례식이 저희가 지향하는 장례식이고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파도가 언젠간 올 것 같아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젠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지금은 쌓고 있는 시기인 거고 저희가 원했던 비전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촬영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편안했어요. 어떤 게 편안하던가요? 이쪽 일단 이 유튜브 채널이 어차피 대형 채널이 아니어서 어차피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다. 너무하네. 많이 보면 좋겠지만 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저는 뭐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언제나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고 행동한 게 아니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좋았어요. 적어도 PD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귀 기울여 주신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을 보는 분도 네.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저희 시청자, 시청자, 네.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떨린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이였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길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장례 정보를 시작으로 장례 시장, 장례 문화까지 바로잡으려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시시자 화이팅! Skip this time.